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현재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이 된 상태죠. 제주도 의회가 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유원지 특례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은 가운데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유원지 개발 특례를 도입할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도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 제도 개선이 무산되면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시위와 본회의 방청 등으로 도의회를 압박하던 예래 주거단지 토지주 20여 명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도 그런 쪽에서 공익사업으로 이름하에 개인의 재산을 찬탈하는 경우를 용인하고 있어요. 결의안은 채택됐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경색 국면을 맞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편 서귀포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사업지구의 땅을 돌려달라는 환매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서모시 등 18명은 최근 JDC와 버자야 리조트, 대주단 등 5곳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영그룹 등 대기업들이 투자진흥직으로 세제 감면만 받고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죠. 제주도가 이런 사업장에 대해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문관광단지 해안에 붙어있는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풀밭. 부영주택이 4동의 호텔단지를 짓겠다며 2년 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받아 토지 매입에 따른 지방세 9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을 받은 2호 유원지도 부지만 매립한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유원지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제주도는 부영호텔 단지와 부영랜드, 부영청소년 수련원 등 세제 감면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3곳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2호 유원지 등 공사가 늦거나 멈춘 5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6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 시에 기대했던 투자라든지 도민고용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제 절차에 들어간 부영호텔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어 지정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또 착공 신용만 하며 공사를 끌어가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훈 기자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만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정화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 사이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기본이고 교육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관점만을 국가에서 정해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후퇴이고 교육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국정화가 될 경우에 4.3 역사의 어떤 부분이 왜곡될 걸로 우려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무고한 도민들의 희생을 폄하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관점이 과연 바뀌겠는가? 특히 큰 선거 전국 때마다 제주도를 지렛대로 해서 또 다른 진영 논리에서 묶어가는 이 흐름이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역사 교육의 어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하려고 하겠지만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계획이 된다면은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관점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될 겁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제주 지역 시민단체 연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역사 쿠데타를 자행했다며 국정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에 이어 오는 20일 연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완도는 1200여 년 전 장보고 대사가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곳이죠. 당시 사찰이었던 법화사가 한중일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산동성 영성시의 적산 법화원, 제주도의 법화사, 일본 교토의 엘라 쿄지, 모두 해상왕 장보고 대사와 연관된 해양 불교 계통의 절들입니다. 완도에서도 25년 전 법화사로 추정된 절터가 발견돼 법화사란 절 이름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장보고 활동했던 완도에 법화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철저한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法华院是中国和日本以及韩国现在唯一的一处这个寺院的这个交流平台。它的开放呢，它的开发，特别有利于这个资源的经济以及社会的价值的发挥。 완도군도 청해진에 가려졌던 법화사에 주목해 고고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이제 다시 지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법화사의 터라고 우리가 이제 확신이 되면은 그곳에다 법화사를 복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개척했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와 당시 한중일의 연결고리였던 법화사. 청해진에 가려졌던 법화사의 실체 규명을 통해 1200년 전 해상 실크로드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제주 시내 일부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공고도 없이 분양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노영동에 공사 중인 아파트 84세대를 입주자 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분양한 도내 모 건설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기온이 많게는 8도가량 크게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요.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다만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9도까지 크게 올라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종일 20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현재 성산과 표선의 기온 16도, 구자 17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적의 기온 어제보다 7도가량 오른 모습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의 습도도 약간 오르겠습니다. 섬적도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과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는데요.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몰에 있는 과수원에 창고형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화목 보일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예래포구 방파제에서 62살 강모 씨가 테트라포트에서 4m 아래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강 씨가 술을 마신 뒤 발을 헛디디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55살 A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과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B씨에게 전달하고 B씨는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평화로와 애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91건을 철거하고 상습적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 2곳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현수막 가운데 분양 현수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홍보 현수막이 41건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불법 광고물 8만여 건을 단속해 25건을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 아파트 청약도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금융결정원에 따르면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8차 임대 아파트 1순위 청약에 314가구 모집에 614명이 몰려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실시된 부영 7차 임대 아파트 1, 2순위 청약에는 360가구 모집에 105명이 접수해 0.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사용한 세출액에서 업무 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해 회의 개최와 식대, 선물 구입 등에 쓴 업무 추진비는 35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의 0.12%를 차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업무 추진비 비율은 0.09%였고 인천이 0.06%로 가장 낮았습니다. 산불 진압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제주도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진행한 다목적 소방헬기 입찰이 국산 헬기업체 한 군만 참여해 유찰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다시 입찰한 뒤 또다시 유찰되면 수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